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 코로나 극복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손영래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이 조금 전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효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이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곳곳에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과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라는 이런 요소가 남아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은 코로나 재확산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중시설 다용도 다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 완화 요 문제는 17일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뚝 이행을 해서 좀 감소세가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현재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정점을 지나서 완만히 감소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 감소 추세가 상당히 완만하다. 이런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이 화학 운반선이 이란에 의해서 지난 4일날 체포됐어요. 말하자면 납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납포된 선박의 조기 석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외교적인 능력으로 볼 때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화학 운반선에는요, 우리 총 선원 20명인데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은 50명, 5명으로 되어 있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다양한 이 국민들이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이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 구출 작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최영함, 청해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최영함은 해군 특수전 전단 장병으로 UDT죠. 구성되어 있는 검은 검색대, 그 다음에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총 300여 명이 승선에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청해부대는 또 링스 헬기 1대하고 고속단정 세척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축함이다. 그리고 이 최영함은 청해부대 제6진으로 2011년도 1월에 파병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또 이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에 피납되었던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대표적인 성공 작전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덴만 작전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마찬가지로 소말리아 해적에 피납된 한진 텐지노 선원 20명도 안전하게 구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작전에 투입된 최영함은 일단 바레인에 있는 연합 해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중요 부서 이 외교부라든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국방부 당연하죠. 협력하면서 우리 선박 구출 작전을 지금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최영함을 이렇게 급한 것은 직접 그야말로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구출 작전은 버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보다는요, 일단 무력 과시를 통해서 우리 현 정부가 이란 당국과 협상을 하는데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이 결정적 상황이 됐을 때는 구출 작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구출 작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력 시위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필요한 조치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4일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설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이
이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를 강탈해서 제재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만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리 한국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 달라고 하는 한국 측 요구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돌발 행동 가능성에 관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보호 조치를, 지금 경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하에 페르시아만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의 본토 재배치를 위해서 니미츠 항공모함의 귀국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길에 올랐던 이 USS 니미츠호를 다시 그대로 이 페르시아만에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의 캐미오는 이란에 있는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되어 있고요. 지난 2일날 사우디를 출발해서 UAE로 항행하다가 이란 당국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고속정이 달려와서 나포에 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사층에서는 해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을 조치를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환경에 위협적으로 이 항해를 한 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나선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미국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 차원에서 우리 유조선을 납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마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이 폐기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이란과의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라는 저 입장을 캠페인 중에 보여준 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개될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이란의 협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 유조선의 납포 행위의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이 화환들이 대검 앞에 쭉 그동안에 많이 배치된 바 있어요. 전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사람이 인화성 문치를 대검 정문 앞에 놓여있던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뿌렸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환이 일부 불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신 유언장을 뿌렸는데요. 이 분신 유언장을 뿌린 내용에서도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윤 총장 격려하는 화환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 편에 서 있는 또 진보 좌파 계열에 속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화환에 불을 태우면서 자기가 검찰 개혁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서를 받지 않는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신환 이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죠.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분들은 전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분들이다. 그래서 본인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71년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71년생 40대 오신환이 서울을 바꾸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내놓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 중요한 칼럼, 박보균의 단문세상. 박보균 기자는 중앙일보 대기자고요,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칼럼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 내용 윤석열이 침착하고 강하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논리를 추가적으로 또 개발해서 우리 야권이 응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세가가 펼쳐진다. 그 기세는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다발이다. 앞권은 공수처의 등장이다. 문 대통령이 발언은 선언적이다. 지난 15일 국무회의 발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한국민주주의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이 공수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신호였다. 다음날 새벽 4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다. 정직 2개월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최초다. 저녁에 문 대통령이 징계한 재계가 있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은 결별했다. 파격적인 총당 발탁 1년 5개월 만이다. 신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문 대통령의 그 야심은 성취됐다. 완성과 최초는 거기에 어울린다. 그 어휘의 의미는 이중 보호망 구축이다. 윤석열 검찰의 칼날은 권력 심장부로 향했다. 징계는 그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단안하는 공수처의 파괴력 배양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말은 노골적이다. 검찰개혁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의 모습은 악성 진화됐다. 야당의 공수장 비토권은 사라졌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공수처 그림과 판이하다. 그때는 반듯하고 당당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경고가 실감난다. 그것은 대통령 전제정치의 수단이다.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는 예고됐다.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편파적이다. 그들은 추미애 법무장관 쪽 사람들이다. 징계 과정은 우위법 편향의 시끄러움이다. 거기에 직권 남용죄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다. 검찰개혁에 적힌 구호는 민주적 통제다. 그 말은 간사하다. 그것은 선출된 정치 권력의 의수됨이다. 586 집권 세력은 그 우월감을 과시한다. 그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은 망가진다. 검찰은 청와대에 예속된다. 언어의 위장술은 그들의 잔재주다. 말뜻의 변질도 신세계의 풍광이다. 평등은 평등하지 않다. 정의는 헛소리다.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촛불혁명이다. 혁명의 속성은 자기 배신과 기만이다. 윤석열의 카톡 프로필은 새롭다. 짧은 영어 문구가 들어갔다. Be calm and strong. 그것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온다. 침착하고 강하게. 주인공인 늙은 어부의 단독 출항 85일째. 낚싯줄에 드디어 청새치가 물린다. 고기는 노인의 조각개보다 더 크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다. 나는 신앙심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주기도문 10번과 성모 마리아 10번을 외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웰 수 없습니다. 그 구절은 신에 존재하지 않는다의 말투다. 노인은 홀로 결투를 마무리한다. 그는 투혼을 불사른다. 그것이 윤석열 카톡의 글귀다. 그 말은 불굴의 삶 속의 매력을 발산한다. 윤석열은 그 글귀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일까? 소설은 반전한다. 상어와의 사투로 바뀐다. 상어떼가 잡힌 청새치를 공격한다. 청새치 살점이 뜯겨나간다. 노인의 고독 속 독백이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비장미를 풍긴다. 늙은 어부의 기백은 절정이다. 거기에 주입된 정신이 역경 속 품이다. 해밍웨이는 그것을 승부사의 용기로 설명한다. 문재인은 신세계는 윤석열에게 거친 바다다. 그 향해는 외롭다. 성역 없는 수사는 승부사 근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운명은 높은 파도를 만난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수사는 치열하다. 그것들은 투혼으로 낡은 성청새치다. 정직 2개월 조치는 교모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은 실감난다. 민주주의 두려움 때문에 해임하지 못했다. 2개월 시간은 공수처 출범 일정에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린 졸렬한 짓이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월성원전 수사는 헛걸어질 것이다. 관련 수사팀은 바뀔 것이다. 공수처는 상어의 의세로 등장할 것이다. 청새치는 권력비리 수사의 수확물이다. 공수처는 그것들을 넘겨받을 것이다. 문 정권은 수사기관의 서열을 재편했다. 공수처의 의상은 압도적이다. 경찰도 의세를 누리게 된다. 그것은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런 작업의 초점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 문제다. 그것은 평온한 삶이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장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다. 16일 새벽의 정직은 헌정질서의 뒤통일입니다. 윤석열의 거부 언어는 단호하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그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수 국민은 그런 말들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윤석열의 민심의 등에 올라와 있다. 민심의 대면은 여러 가지다. 거기에 과거 윤석열의 적폐 수사에 대한 원망과 불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우선순위도 뚜렷하다. 그것은 정권의 탐욕과 폭주막기다. 민심은 야당의 분발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결 횡포는 거침없다. 국민의힘의 대응은 유약하다. 윤석열의 투옥은 검찰에 깊이 주입돼 있다. 그의 거취는 신물총장으로 바뀐다. 그의 직위는 파괴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패배하지 않았다. 이 한국 캐미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캐미오가 선원 20여 명을 태우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운행 중이었었는데 바로 4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란 당국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납포돼서 지금 현재 이란 이 해협 반다르 아바스 항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억류시켰는지 여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추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침 4일날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포한 날이 마침 이란에서는 그야말로 순도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과 딱 맞아 떨어진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렘 솔레이마니 사망 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현재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이 양국 간에 조율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하면 그 의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요, 우리 한국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러한 이란 제재에 동참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이란에 주게 되어 있는 약 90억 달러, 언론에 따라서는 70억 달러, 75억 달러, 80억 달러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0억 달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래서 이 90억 달러가 석유 대금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국내에 동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압박 소재로 우리 이 화학물질 운반선을 전격적으로 납포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 당국에서는요, 최근에 바로 이러한 이 90억 달러 이 억류되어 있는 돈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백신과 다른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방역 장비 방역물들, 이 방역과 관련된 물자를 공급받는 그런 방안을 이란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외신을 타고 또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억 달러와 그 다음에 이 백신 일종의 수합,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작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여기에 우리 한국이 파병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요청하고 나왔을 때 파병을 할 경우에는 이란 측에서는 단교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대이란 제재 압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이 압력,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이 화학 운반선을 전격적으로 납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국에서는요, 이 납포 당시에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있었는데요, 전격적으로 즉시 해역에 관할 이 항구 쪽으로 급발을 해서 우리 이 화학 운반선에 조속한 이 억류 해제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 내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유엔 이런 데서 지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곧 미 하원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그레고리 믹스 친한 의원이고 그다음에 흑인으로 처음으로 외교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뉴욕 출신인데요. 이 믹스 의원이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본인은 굉장히 지지하는데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청문회를 개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미국 의회에서 한결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미국 의원들과의 화상 토론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혼자 압박을 강하게 아니라 중국도 압박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서 이 미중이 공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미중 공조가 과연 미중과 이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국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믹스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중국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일본과 한국 등 영내 국가의 압박 동참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라도 최소한도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친중 노선이 상당히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로 넘어오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문바 하면 뭐 다 아시죠? 대깨문 문바. 사실 국정농단 세력의 철폐라고 하는 현 정권의 지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바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의성 정당을 만들어 놓는데도 이 문바들, 그 다음에 이번에 있게 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내는 데 있어서도 문바들의 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문바들의 역작용, 역기능이 우려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 왜냐하면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이 당을 상당히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사면론을 꺼내자마자 이낙연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이 국시 의사고시죠.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불참한 의사시험 응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후보자들 시험을 다시 응시하도록 조정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세균 총리가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에 이어서 정세균 총리에 대한 이 비판까지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바들, 이 대깨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중도 외연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런 이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원래 집안이 잘 안 되려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론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강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바들의 이 반란, 그에 따른 또 역작용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딱 여러 가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미 선을 그은 게 추미애가 윤석열 몰아내려고 하는데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결국은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월성 원자력 이 원전 조기 폐쇄 요것도 막으려고 징계 조치를 직무 배제하고 정직 2개월까지 갔다. 이것이 거의 정설로 알려질 정도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꼼수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를 더 이상 정치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정책 청와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2021년도 화두가 청와대의 탈정치 선언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탈정치 선언을 위해서 이미 컨설팅 회사에 용역까지 준 것으로 참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모든 정책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해석되지만 정치의 큰 흐름, 큰 목표가 뭐예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행복 지수를 높여줘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큰 과정이 결국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정책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의 이 탈정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책 청와대 표방한다고 얘기하는 결국 뭐냐, 논쟁이 있는, 즉 법률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이 그렇게 심각할 때 왜 대통령은 뒤에서 숨고 있느냐, 왜 한마디 말도 안 하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어, 나는 정책만 할 거야, 이런 면피용 방어망으로 이 탈정치 선언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말로는 참 잘해요. 뭐라고 하느냐, 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PI, 즉 President Identity, 대통령의 정체성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체성, 모든 나라 대통령이 정치하는 정치의 과정으로 정책도 하고 전략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새로운 대통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새로운 정체성은 논란이 있는, 그야말로 국론 분열을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대통령의 이 결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민감한 사안에서는 일체 입을 닫겠다, 이런 이 생각이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의 정체성이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고, 참 이런 대통령을 왜 뽑았나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JTBC가 어젯밤에 JTBC 신년 특집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손석희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사회를 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그 다음에 이번에 정한중, 징계위원장을 한 정한중, 이 4명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을 토론했는데요. 그 토론 중에서 이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뭐냐, 징계위원장 정한중이가 누구예요? 추미애 꼭두각시 허수아비 노릇을 한 사람이 정한중이잖아요. 본인도 징계위원장 한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 됐는데, 어제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에 나와서 나는 공수처에 반대한다, 현 정부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이 보복성인데 그런 이 보복성이라고 하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정말로 이 정 교수는 참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징계위원장을 시키렸다, 이게 추미애의 사람을 보는 눈, 사실 추미애한테 보이는 눈은 오로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눈에 보였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금태섭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왜 공수처도 필요하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 교수가 있다가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태섭 또 의원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 조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나도 반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총통제에 치중하고 홍시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강력히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정한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진중권 교수하고 또 김용민 교수가 또 이 난상 토론했어요.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쭉 보면 정부 여당이 총장 임기를 정지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정부 여당이 상당히 급한 것 같고, 윤 총장 탄핵 논 공교롭게도 다 정권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나올 때마다 자꾸 더 나온다. 예. 그리고 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또 이 진중권 교수는 언급하면서 결국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급히 제재하려는 것이다. 그 정점에 있는 수사취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올해는 또 굉장한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요.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진중권 교수는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폭주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했기 때문이고,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법적 책임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구치소에서 사망한 윤찬열 씨 유족들의 경우에는 확진한 사실도 몰랐는데 수목장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 구치소가 왜 통보를 안 해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법무부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장례 절차마저도 유족과 상의 없이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죽일 놈이나 인권도 없는 것이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 지금 현재 장관 내정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앞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빼박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바로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전에 있는 김소연 전 변호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면 고시생을 또 폭행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논란은 바로 뭐냐면, 이 고시생들하고 2016년도에 이 고시생들이 고시를 폐지하려고 정부가 하니까 이거 고시 폐지 막아달라, 이렇게 좀 이 하소연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러려고 이 오피스텔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위를 벌인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고시생은 박 의원이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서 강제로 얼굴 사진까지 찍고 또 도망가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황하고, 그래서 자리를 모면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붙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고시생들은 박범계 의원한테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얘기 한 번만 들어달라고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고 그러고요. 다른 고시생 또 한 명은 이 당시 박범계 의원에게서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생들이 그야말로 당시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고시를 꼭 존치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박범계 후보자들은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반박하고 야단치로 항의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많은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석열 총장 최근에 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대검찰청 직원이 한 글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수사관이나 총수하는 같은 층 여사님까지 다 챙긴다. 박찬호 같이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정이 많은 스타일 같다. 이런 이 에피소드가 나온 바 있는데요. 다시 또 최근에 지난달 28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자기 직원들, 그야말로 운전기사, 보좌관 이런 사람들하고 순댓국집에서 소탈하게 순댓국을 먹는 그런 모습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다. 더군다나 이게 18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옆자리에서는 중앙지검장의 간부들과 이제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순댓글 먹는 모습 21주짜리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서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있었는데 윤 총장은 못 들은 척하면서 별 말 없이 순댓국만 열심히 먹더라. 지금 같았으면 열심히 열렬히 응원했을 텐데 그러면서 윤석열의 서민적인 모습과 함께 윤석열 힘내라를 외쳐본다라는 설명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이 유튜브가 새롭게 공개가 돼가지고요. 또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오전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 유튜브에 영상 두 개가 화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 영상입니다.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구랍 31일 법무부 TV에 출연한 영상입니다. 이게 왜 대비가 되는 걸까요? 자, 윤 총장은 굉장히 강인하고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검사, 강골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잡아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윤석열 총장의 훈훈한 인간미가 요즘 하나씩 두 개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검찰청 수사관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내부 글월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상입니다. 자, 운전기사와 기관장은 함께 식사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순댓국밥집에서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과 함께 맛있게 국밥을 먹는 영상이 올라와서 지금 화제입니다. 조선닷컴에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기사입니다. 그냥 윤 총장의 과거 이야기를 담은 이 기사가 이렇게 화제를 모으는 것은 아마도 네티즌들이 윤 총장의 또 다른 모습을 궁금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 법무부 TV 유튜브 영상에서 추미애 장관은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구치소, 이 방역이 참으로 잘 됐다. 구치소에서 만든 마스크가 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가 국민들을 멘붕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일컬어서 살인자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필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것도 옛날 게 아닙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 TV가 추미애 장관 자랑을 하면서 방역이 잘 됐다, 코로나 방역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은 저 사람이 인간 맞아?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묘하게 유튜브 영상 두 개가 지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짓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가 윤 총장의 이 훈훈한 미담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는 윤석열, 유튜브 영상 화제, 이런 제목의 아주 짧은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사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한 네티즌이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순댓국집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제목입니다.
21초짜리 이 영상에서는 옆자리에서 윤 총장이 중앙지검 간부들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기사 등과 함께 순댓국을 먹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기관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동석을 해서 순댓국을 먹고 있다? 아우, 상당히 서민적이고 훈훈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실에 찍힌 영상인데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대단하다. 자,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는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당시 찍은 영상이다. 주변에서 박근혜 탄핵 관련 언성을 높였지만 못 들은 척 별말 없이 순댓국만 열심히 먹더라. 지금 같으면 열렬히 응원했을 텐데 윤석열의 서민적인 모습과 함께 윤석열 힘내라를 외쳐본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보수 우파 쪽에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던 시절입니다. 자, 지난달 30일에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기를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윤석열의 평소 모습을 적은 걸 2개, 윤석열2를 올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같은 청 여사님까지 다 챙긴다.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들, 술값 내는 이야기 뭐 등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의 어떤 여론 홍보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동안 너무 딱딱해 보이던 윤석열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글과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는 지금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31일 법무부 2020 연말 결산 법무부의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1분 1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로 시작하는 이 영상, 추미애 장관 이후 1년 동안 법무부가 달성한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30초쯤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와서 참으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영상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 총량 감소, 뭐 범죄예방정책국 유튜브 채널 개설까지도 홍보를 합니다. 이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교정시설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입니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도작업, 면마스크, 지역사회 등 공급도 성과 중 하나로 홍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면마스크를 만들게 한 뒤 수십만 장을 국민들한테 무상 배포하거나 싸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부구치소에서는 마스크가 없어서 재소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소자들의 인권을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살인 공포 속에 가둬놓은 자들이 지금 방역 잘해다고 법무TV를 통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의 1년 만에 손석희 사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아주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자리는 검찰개혁 등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나왔습니다. 다른 패널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구성부터가 국민의힘 의원은 없습니다. 민주당, 전 민주당, 동양대 교수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과거 진보진영의 농객이었던 진중권, 그리고 또 다른 저쪽 편으로 보이는 윤석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정한중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반대론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일 때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OECD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괴물이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그쪽으로 휩쓸려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빼고는 좀 공수처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손석희 앵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나도 공수처는 반대일세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물론 뒤에 정한중 교수는 그 말이 뭐 조금 곡해됐다고 해명을 했지만 분명히 그 당시의 발언록을 보면 나도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의 성격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부 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공수처도 별로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왜?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수사하느라고 서울중앙지검이 막 특수부 수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이때 검사들을 견제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일이 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한중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조차도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정한중 교수의 폭탄 발언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거의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정한중 교수. 정한중 교수조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압, 추미애 장관의 독선, 문재인 정권의 아집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정한중 교수가 생각보다 폭탄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인데 청와대 민주당 보고 JTBC에 항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상당히 미묘하고도 재밌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의결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자, 어젯밤 JTBC 토론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형태의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보복성을 띠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정한중 교수는 이런 TV 토론에 자주 나왔던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스쿨 교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한 걸 보면 상당히 그 진영에서는 비중 있는 인사로 보입니다. 그런 정한중 교수조차도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쓴소리를 막 퍼부었습니다. 자, 정 교수의 발언은 검찰개혁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 최강의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 특수부를 강화했다. 바로 이때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 있던 시절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넘쳐났습니다. 왜? 박근혜 적폐수사하는데 총동원된 겁니다. 이때는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뭐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다. 이때야말로 특수부 검사가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말합니다.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면 태도를 바꿨다. 보복성이 없다고 볼 리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공수처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한중 교수는 보복성이라고 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 이어서 금태섭 전 의원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다가 지금 와서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권이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 너희 조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정한중 교수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정한중 교수 공수처 설치는 나도 반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집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한종의 말입니다. 자, 이에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의미라고 정리하려 하자 손석희 전 앵커가 옆에 앉았다고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진행자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한중 교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더니 김용민도 당황하고 손석희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도 손석희 전 앵커가 이번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진짜 이 김용민 왜 나를 이런 데 앉혔을까 싶었을 겁니다. 정한중 교수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한중 교수의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아까 검 의원님 이야기 직접 수사를 검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검찰 넘어오기 전이라도 아까 지휘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졌으니까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거 수사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한중의 말이 이제 터졌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막 합니다. 나도 공수처를 반대한다. 그러자 오늘 정한중 교수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공소청,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 공소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JTBC가 공개한 신년토론 녹취록에는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저도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의 토론 속에서 정한중 교수는 김용민 의원보다는 금태섭 전 의원의 논리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김용민은 붕 쪘습니다. 아니 이거 멤버를 보니까 나는 민주당 의원이고 금태섭은 전 의원이고 진중권도 한때는 진보 쪽이고 정한중은 우리 편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왕따 됐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공수처는 나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거를 만드느냐?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공공수처를 만들 거냐? 아우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 공수처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하면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내부의 윤리 규정 같은 것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검의원이 맞받아칩니다. 검찰은 내부에서 안 된다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내부에서 되나 견제가.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 내부에서 견제가 안 되니까 만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는 또 어디 있습니까? 공공수처를 만듭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말을 낳고 꼬이고 있습니다. 자, 정한중 교수는 어쨌든 이 공수처 말고도 계속해서 문재인식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행정 권력이나 의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잘 견제해왔다. 다만 정치적 중립 문제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총장도 안 되지만 야당 총장도 안 된다. 지금 윤석열은 야당 총장이다. 이런 헤비한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시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이다. 그러면 조금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절제미학이 필요한데 윤 총장도 추미애 장관도 그걸 너무 많이 행사하는 것 같아 양쪽을 다 비판합니다. 어느새 지금 중립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횡포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윤석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JTBC 손석희가 진행하는 대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열받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냥 이제 경악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윤석열 징계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저기 나가서 저런 소리를 하냐? 그건 그만큼 문재인, 추미애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